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가지 ETF를 함께 담아두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미국 시장 전체와 혁신 기술주에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빅테크 몰빵 투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투자 분석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이 두 지수의 움직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가 무려 0.88에 달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심지어 각 지수를 대표하는 상위 10개 종목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 무려 8개가 똑같이 겹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 추가했다고 믿었던 S&P 500이 실제로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성만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이 두 ETF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명확한 수치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단 하나의 ETF를 고르는 법, 그리고 굳이 둘 다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중복과 비효율입니다. 우리는 S&P 500은 미국 대표 대기업 500개, 나스닥 100은 미국 대표 기술주 100개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름만 다른 바구니에 같은 주식들을 계속 중복해서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상의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5년 앞둔 김성호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 재테크 책과 유튜브를 보며 나름의 원칙도 세웠죠. 안정적인 VO, 즉 S&P 500에 50%를 넣고 성장 가능성이 큰 QQQ, 나스닥 100에 나머지 50%를 투자하자. 그럼 안정과 성장을 모두 잡는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야. 하지만 2022년 기술주 중심의 시장 하락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스닥 100이 크게 흔들리자 김 부장님은 괜찮아, 내겐 S&P 500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기대했던 방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의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S&P 500에도 똑같은 기술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안정적인 분산 투자라는 자기 위안에 머물렀을 뿐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그대로 노출된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장기 수익률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입니다. 2008년부터 2024년 초까지 약 15년간의 장기 누적 수익률을 비교한 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은 524% 상승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죠. 하지만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은 무려 1326% 상승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김 부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땠을까요? 나스닥 100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S&P 500이 희석시키고 S&P 500의 안정성은 나스닥 100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처럼 말이죠. 결국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비용을 치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분산 투자의 착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3가지 명쾌한 솔루션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또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꾸준히 노후를 준비하던 40대 박진우 과장입니다. 박 과장 역시 처음에는 김 부장님처럼
S&P 500과 나스닥 100을 함께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계좌 현황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두 ETF의 구성 종목이 너무나도 겹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지? 그저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며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 은퇴까지 20년이나 남았으니 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폭발적인 성장을 노려보는 게 맞을까?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장기적인 고수익. 그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나스닥 100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변동성은 더 커졌지만 그는 자신의 명확한 목표와 투자 기간을 믿고 꾸준히 적립해 나갔습니다. 박 과장의 성공 요인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춰 포트폴리오의 비효율을 제거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길 안정 추구형입니다. 나는 시장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길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S&P 500 ETF, 예를 들어 VOO 중심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드세요. VOO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알아서 분산해주고 0.03%라는 세계 최저 수준이 운용 보수로 여러분의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기준 약 11%가 넘는 안정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며 시장 전체의 성장을 꾸준히 따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성장 추구형입니다. 나는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의 성장에 내 자산을 올라태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스닥 100 ETF, 즉 QQQ에 집중하세요. QQQ는 금융주를 제외한 100개의 혁신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겁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이 그 잠재력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흔들림을 견뎌낼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 스마트 조합형입니다. 나는 안정과 성장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중복은 피하면서 진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전략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중복을 피하고 포트폴리오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100의 부족한 가치주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 ETF, SCHD 같은 것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 시장에만 쏠려 있는 투자를 넘어 유럽이나 신흥국 ETF를 추가해서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를 섞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다각화하여 하락장에서 이 방어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올바른 분산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맹목적인 분산이 아닌 의도적인 집중과 보완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종목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내 투자가 잘못됐었구나 라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좌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100의 비중을 확인하고 오늘 제가 제안 드린 세 가지 해결책 중 어떤 길이 나에게 맞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정 추구형, 성장 추구형, 아니면 스마트 조합형? 여러분의 다짐과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